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지, 미국 기업들의 금융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되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다음 주 15일 이제 이후부터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 4분기 이제 우리가 주요국의,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기조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그죠? 그 미국의 바이드노믹스, 이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쪽으로 가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프렌드 쇼링, 리쇼링, 그죠? 니어쇼링, 리쇼링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야, 그제? 리쇼링은 해외에 있던, 중국에 있던 이런 공장을 자국 내로 들어오는 흐름, 그걸 리쇼링이라고 하고, 니어쇼링은 미국이 중국이나 이쪽에서 공장이 들어올 때 인건비가 싼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본국의 주변에 있는 국가로 들어오는 게 니어쇼링이야. 아시죠? 여튼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우리 시장은 사실 중간에 끼었어. 중간에 끼었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반도체 공장 무지 짓고 있고, 그죠? 거기에 일본에서도 무지 짓고 있고, 그런 흐름들에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지으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칩스법이나 이런 게 다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고, 그죠? 대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지, 사실. 그죠? 그래 놓고 실업률이 높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대기업이 투자를 할 여건을 주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TSMC도 미국에 투자해서 보조금 무진장 받아내고,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이제 보조금 얼마가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 뭐예요? 그쪽에 공장 짓고 그쪽에서 채용하고, 그쪽으로 가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우리 국내는 취직할 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이 저사양, 이쪽 라인은 자꾸 기술력이 따라오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따라온다는 게 뭐냐? 우리 거 대체한다는 거야. 그죠? 그런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빠른 변화, 혁신, 이걸 갖고 오지 않으면, 그죠? 쉽지가 않지. 그죠? 엔비디아의 HBM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공급한다, 그 뉴스로 올라가는 건 주 모멘텀이 아니잖아. 그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새로운 무엇을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게 우리 시장과 지금 미국 시장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나스닥 지수, 그죠? 번쩍번쩍 올라가고, 니케이 지수도 번쩍번쩍 올라가고, 그런데 상하이 지수나 코스피 지수, 상하이보다는 우리가 조금 낮지만, 그죠? 여기 이렇게 밑에서 허벌나게 있는 게 그런 의미야.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가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고. 없잖아. 그죠? 애플을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고. 없잖아.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죽으라고 했지만, 메타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걔네들은 영업 실적을 내고 있고, 영업 실적 낸 돈 가지고, 그죠? 모멘텀이 떨어지거나 실적이 좀 정체될 때는 자사주를 또 죽으라고 매입하잖아. 그죠? 현금이 쓸 데가 없대잖아. 애플 같은 경우에.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응? 더 쓰면은 독과점이랑 뭐 이렇게 걸릴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 PBR 밸류업 하려는데 막히는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거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야. 그죠?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뭘로 따지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여튼, 그러한 흐름들의 우리 시장은 찜찜한 흐름은 있는 거다고. 그죠? 그러면 성장의 축 라인 부분, 지금은 엔비디아 때문에 HBM, AI 때문에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그런 기술의 개발 이것 때문에 그나마 우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온 거지. 성장에 가장 큰 모멘텀을 발휘하던 2차 전지가 뭐예요? 다소 캐짐의 단계에서 주춤한 상황. 그러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섹터 부분이 없어. 그 다음엔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 먹을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가가 비실비실한 거죠. 그죠? 지금 중국이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반등했다라고 저는 뭐 춘절 이후, 그죠? 3월 달에 경제 이쪽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고 한 건 춘절 때 엄청 안 좋았었던 영향도 있고 거기에 돈을 풀었기 때문이지, 이전처럼 중국 지표가 조금 나아진다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그러니까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웬만한 건 중국이 다 따라왔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간재에서의 경쟁력, 이게 우리 기업들이 크지 않다. 그러면 그죠?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저성장 압력에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중 패권 전쟁과 공급망 재편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국내 산업 사이클,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그죠? 바이든이 강하게 뭐 전기차 뭐 사야 되는 뭐 규정, 이거는 법률안이 아니야.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뭐 개정, 그죠? 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안이 아닌 부분, 그거를 트럼프가 당선되면 폐지한다는 거라고. 그죠? 보조금을 막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한 적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은 뭐예요? 그 강제 조항, 전기차를 반드시 구매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 그 규정,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이야기를, 그죠?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확대 언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죠? 여튼 안 좋은 업황 부분에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미국 대선과 연관된 산업 사이클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는 부분은 국매도하고 연관된 부분이지. 그죠? 여튼 그런 가운데 우리 나라 참 이게 나라냐고. 그죠? 뭐 서로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을 끄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하고 카이엠님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서로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구나, 서로 그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나름 대화, 노력, 타협을 위한 노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은 무조건 100% 맞아, 네 생각은 100% 틀려. 이게 무슨 조폭나라도 아니고, 그죠? 내 진영이 아니면 전부 다 틀린 거야. 내 진영은 정말 못나도 전부 다 맞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만, 그죠? 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정치꾼들이야. 자기 진영, 자기 쪽에, 그죠? 편만 들어서 자기네
그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손해보는 건 국민들이지. 스트레스 받고. 여튼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만테 아까는 엔비디아 그 주가가 그렇게 세게 올라가는 흐름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대만 TSMC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에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올랐다 하지만, 그죠? TSMC나 엔비디아나 메타 이런 쪽하고는 견주긴 또 쪽팔릴 정도잖아. 그게 뭐? 가장 중심인 1등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죠? 거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는 원유, 원재료 다 수입하는 국가인데 이런 물가 부담. 이게 유가가 올라서의 문제라기보다, 그죠? 물리의 차질을 빚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수송비라든지 이런 부담 요인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요인이지. 그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뉴스는 저는 9시 뉴스니 8시 뉴스니 이런 뉴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봐, 요새는. 해외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 쪽 침공을 2020년대 후반에 더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제가 돌직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대만 해협이라든지 물동량, 해외 물동량,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 물동량에서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놓인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 거냐? 계속 진행되는 흐름, 그 정치적인 흐름을 우리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다 이런 건 몰라.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동 리스크,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에 폭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불거졌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이미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죠? 실제 영사관 정도 보복을 해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응? 이란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확전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지금.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 이란도 핵을 다 완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 대한 미국의, 압박. 그게 유럽 쪽, 독일이나 프랑스 쪽도 압박을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에서, 병력이 철수한 부분도 일정 정도 그러한 영향이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확전되는 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여튼,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행여나 총선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래서 금투세라든지 아니면 저 PBR 쪽으로 매기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요런 부담은 있는데 그것까지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죠? 그러면 시장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4월 15일 실적을 앞두고, 실적 위에 있는 쪽에서 못 오른 쪽, 이런 쪽으로 매기가 진행될 거다라는 쪽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쪽을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고,